만약 당신의 심장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예고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과연 처음 5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 5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생존과 침묵의 갈림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전투 전략입니다. 생명을 좌우할 때 당신 자신이 유일한 구조자가 되는 순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1단계, 몸의 속삭임, 첫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통증이라기보단 묘한 무게감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6세의 김영호 씨는 쇄골 아래쪽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눌림을 단순한 피로로 넘기려 했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식은 커피를 홀짝이며 아내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다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전에도 중요한 경고를 놓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무게감은 왼팔을 타고 내려가는 둔한 통증으로 바뀌었고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커피 향이 갑자기 구역질나게 느껴졌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몸은 에너지를 잃은 듯 무거워졌고 앉아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예전에 병원에서 본 건강 팜플렛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비전형적 증상, atypical symptoms.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날카로운 흉통이 아니라 점점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 턱과 어깨 사이의 묘한 뻐근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부정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도 소화불량도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밀고 일어섰고 방 건너편 전화기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119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에 사는 78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같은 공포 앞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2단계, 생명의 전화. 단 하나의 올바른 선택. 박정희 할머니의 증상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어깨에 둔한 통증, 식은땀, 메스꺼움. 혼자 있었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만 들으면 괜찮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도움이 아니라 위로를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래전 병원 간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박정희 어르신, 가족 말고 우리에게 먼저 전화하세요. 우린 도구가 있고 가족은 당황만 해요. 그 말이 그녀의 망설임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즉시 11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병원에 가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동형 응급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구급차는 환자를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전도 모니터, 제세동기, 산소, 정맥 주사까지 모든 응급처치를 현장에서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리드 심전도는 병원으로 실시간 전송되어 도착 전부터 의료진이 대기하게 됩니다. 정희 할머니는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거칠어지는 그 순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 침착한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희님, 혹시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있으세요? 3단계. 혈전 파괴자, 시간을 벌어주는 아스피린 남양주에 사는 70이 새해 정성우 씨는 이미 1019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옆 서랍을 열자 고무줄과 열쇠 사이에 놓여있던 325mg의 흰색 무코팅 아스피린 한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성우 씨는 알약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알약을 그냥 삼키면 위에서 흡수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씹으면 입과 혀 아래의 모세혈관을 통해 훨씬 빠르게 혈류에 흡수됩니다. 지금 그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산소를 막는 혈전을 얼마나 빨리 억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메초가 심장 근육을 손상시킵니다. 아스피린은 그것을 늦춰주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이전 건강검진 때 의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위장 자극보다 심장 근육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는 거실에 안락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앉은 자세로 기절하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4단계. 전략적 정지, 심장을 지켜주는 자세. 81세의 윤말순 여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첫 반응은 토스트부터 굽고 부엌 정리부터 마쳐야지 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참고 넘기는 것을 미덕처럼 살아온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장내과 전문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순 어르신, 가슴이 이상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으세요. 심호흡하고 기다리세요. 수건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의 리클라이너에 몸을 맡겼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발은 바닥에 딱 붙였습니다. 이 자세는 기도를 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무리한 움직임은 심장의 산소 요구량을 늘리고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어지럼증이 몰려왔고 그녀는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카펫 위에 옆으로 누워 소파에서 쿠션 하나를 가져다 머리를 살짝 받쳤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돕고 구토, 시, 기도를 막을 위험도 줄여줍니다. 그녀는 미련을 떨쳤습니다. 이 정도로 응급실까지 부를 일인가. 그건 심장마비의 가장 위험한 속임수였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신호들. 그리고 그 순간 말순 여사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구조대가 들어올 수 있을까? 5단계. 열린 문. 생존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세의 최인석 씨는 그런 상황을 이미 대비해둔 사람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아스피린을 씹은 후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두꺼운 책 한 권을 문틈에 끼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다면 구조대에는 도끼나 강제 개방 장비를 써야 합니다. 이건 몇 분의 지연을 의미하며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충격과 소음은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최 씨는 그런 혼란을 미리 막았습니다. 그는 건물 관리자에게 비상 출입 코드를 전달했고 1층 이웃에게도 예비 열쇠를 맡겨두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 의료용 락박스까지 설치해 구급대가 바로 열 수 있도록 등록해 두었습니다. 결과는 정확했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 대신 고무신이 바닥을 스치는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가 문을 밀고 들어왔고 산소 마스크를 착용시키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문 열어두신 거 정말 현명하셨어요. 들것에 실려 나가며 최인석 씨는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신고 도구일 뿐일까요? 그 안에 자신을 더 지켜줄 방법이 있던 건 아닐까? 6단계. 디지털 대변인. 당신의 휴대폰을 구조본부로 바꾸는 방법.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80세의 김은희 여사는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앓고 있던 심방세동, 심장박동 불규칙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과 동시에 무릎이 꺾일 듯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119에 전화했고 곧바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식을 잃더라도 구급대원은 그녀의 호흡이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은희 여사는 바닥에 쓰러졌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은 화면이 꺼진 채 옆에 놓여 있었지만 구급대는 긴급 버튼을 눌러 메디컬 아이디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그녀의 이름, 나이, 심방세동 진단 내역, 그리고 기선설파제,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결정적인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약물 투여 실수를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그녀의 아들 연락처가 있었고 구조대원은 즉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든 건 그녀가 몇 달 전 단 5분 투자해 설정해 놓은 결과였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말을 못하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그녀 대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심박수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전기 충격이 필요한 수준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준비가 생명을 붙잡았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내면의 침착함이었습니다. 7단계. 내면의 다치, 호흡으로 혼란을 제어하는 법. 83세의 이춘섭 씨는 압박이 몰려오는 그 순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공방 의자에 깊숙이 앉아 발을 바닥에 단단히 붙이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4초간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간 내쉰다. 이건 단순한 이완법이 아닙니다. 이 호흡법은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불안으로 인한 심박 상승을 줄이며 심장이 더 이상 무리를 하지 않도록 신체의 자율신경을 조절합니다. 이 기술은 병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 복무 중 총성과 연기로 가득한 전장에서 그는 선임병에게 배웠습니다. 공포는 못 멈춘다. 숨은 내 거다. 숨을 다스리면 상황도 다스릴 수 있다. 그때처럼 지금도 그의 숨은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통증은 계속됐지만 그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폭풍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호흡으로 폭풍을 이겨낸 것입니다. 결론, 단호분으로 평생을 지키는 생존 전략 이춘섭 씨의 호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한 내면의 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처럼 영호 씨, 정희 할머니, 성우 씨, 말순 여사, 인석 씨, 은희 여사의 선택은 모두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한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종종 조용히 찾아옵니다. 일상적인 아침, 고요한 오후, 아무 경고 없이. 그리고 그 5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 7단계는 단순한 건강상식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생존 지침서입니다. 심장이 외치는 신호를 듣고 감정보다 행동을 택하고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대응을 선택하는 것. 이 전략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장비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5분이면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안에 오늘 당신이 해야 할 4가지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무코팅 325mg 정제인가요? 손이 자동으로 가는 곳에 두세요. 침대 옆, 화장대 위, 눈에 띄는 장소가 좋습니다. 휴대폰에 메디컬 아이디를 설정하세요. 이름, 나이, 병력, 복용약, 알레르기, 가족 연락처를 기록하세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모두 2분이면 충분합니다. 현관문을 점검하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현관까지 걸어가서 문을 열고 다시 돌아오세요. 무리하지 않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연습하세요. 호흡을 연습하세요. 앉아서 한 사이클만 해보세요.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기. 그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이 4가지는 아주 작지만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됩니다. 당장 위기가 닥치지 않더라도 준비된 자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단 5분의 준비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